프락셀이 나오고서는 여드름 흉터의 새로운 시작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같은 파장대에 국내 제조한 모자익이나 셀라스 같은 제품들이 나오면서 더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외국에서는 스타룩스라고 하는 장비가 나오면서 비슷한 파장대의 장비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1440 나노미터의 레이저들, 그리고 1927 나노미터의 레이저들, 그리고 우리가 고전적으로 레이저 박피에 쓰던 울트라 펄스 CO2와 어비움 야그 레이저도 프랙셔널하게 시술이 가능하도록 장비들이 바뀌면서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런 여러 가지 파장대의 프랙셔널 레이저들이 나오면서는 여드름 흉터 치료의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게 아주 다양한 레이저들을 하게 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프랙셔널 레이저가 아주 다양해지면서는 사실 기미나 피부 색소 같은 걸 치료하는 쪽으로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흉터뿐만이 아니고 그런 쪽의 치료를 많이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색소나 이런 거는 아주 강하게 쏘지는 않거든요. 프랙셔널 레이저를 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약하게 쏘면서 그게 대중화되다 보니까 프랙셔널 레이저를 강하게 쏘는 거는 좀 부담이 됐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거를 선호하니까. 근데 이제 여드름 흉터도 프랙셔널 레이저를 여러 가지 파장, 물론 파장에 따라서 깊이 안 들어가는 파장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게 쏴도. 그리고 이제 레이저의 장비의 퀄리티가 좋아야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되게 저가의 장비를 사서 프랙셔널 레이저를 하는 시술들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세게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볍게 쏘고 피부 톤을 좋아지게 하거나 색소를 좋아지게 하는 일을 쓸 수가 있는데, 흉터는 좀 강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나 치료의 패턴이 가볍고 약하게 치료하는 쪽이다 보니까 여드름 흉터도 가볍고 약하게 치료하는 병원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드름 흉터라는 게 표피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진피층에 흉터가 생긴 거니까 사실 상당히 깊은 부위까지 레이저가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강하게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가볍고 약하게 해가지고는 약하게 하니까 효과가 없죠. 그리고 여드름 흉터도 흉터에 따라서 패턴이 다 있어서 여드름 흉터가 아주 심한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 다른 부위는 다 정상 피부면서 군데군데 흉터가 있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다 구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프락셀로 약하게 치료를 하는 거죠. 프락셀이라는 거는 사실 또 그리고 어떤 장비의 특별한 이름인 거고, 대부분은 프락셀을 요즘에는 쓰는 병원들은 거의 없고요. 여러 가지 다른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들의 퀄리티는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